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안전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 사항들, 그다음에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로봇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노무사님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어떤 규제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어떤 규제들의 그러니까 규제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전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전체 작년 평균 작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822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건설하고 제조업이 전체 사고의 74%, 그다음에 제 형태별로 보게 되면 이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전체의 한 5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추락이나 끼임 사고를 이제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3대 핵심 안전 조치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 당연히 이제 추락재해가 가장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안전 난간 등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 시설물입니다.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끼임 사고라는 기계적인 위험성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제 기계적인 위험성을 이제 격리시키기 위한 어떤 덮개, 방울,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안전 대책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로봇을 들어가서 유지 보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은 재해를 당하거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람 로봇을 유지 보수할 때 수리 점검 시 운전 정지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50억 미만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제 50인 이하의 미만이죠. 미만 상시 근로자 이제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산업 로봇을 포함을 해서 5가지 고위험 기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 50억 미만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수 50억 미만 제조 사업장에서 아까 이제 전체 822명의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실제로 영세 작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위험 기계기구나 이런 것들은 5가지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저런 곳에서 이제 많은 사망, 그러니까 중대 재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고위험 기계들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공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전 인증, 그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라는 어떤 제도들의 틀 안에서 이런 고위험 기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인이나 사출 성형이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 제작할 때부터 이제 안전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처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검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해서 이제 산업 로봇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기계기구들로부터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율안전 확인 신고라는 게 13년 3월 1일 날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컨베이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관리를 했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어떤 맹점이죠. 그러니까 자율안전 확인 신고는 실제로는 제품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업용 로봇을 가서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제 제출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품 심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로봇이 실제로 어떤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 데 대한 사후 관리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고들은 크게 줄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7년도 10월부터 이 산업 로봇하고 이제 컨베이어는 안전 검사,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사업장에 가서도 검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가 됐고 이제 법적인 거는 굉장히 이제 아침에 첫 시간부터 현재까지 많은 내용을 이제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법하고는 좀 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게 되면 제 38조가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안전조치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할 거냐. 그다음에 39조가 보건조치예요. 그럼 저 산업 38조하고 39조의 이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안전보건규칙에서 상세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23조 거기에 로봇을 방책을 1.8m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감응형 방어 장치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는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9조 이거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몇 가지 뭐 좀 팁만 좀 더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드리면 자율안전하기 신고는 13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자율안전하기 신고 제도라는 건 그 전에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계구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13년 3월 1일 날 뭐 산업 로봇도 여기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희 같이 쓰는 최종적으로 사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로봇을 만드는 제조하거나 또는 이 로봇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람이 자율안전하기 신고를 그렇게 하도록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한 거, 그러니까 신고한 거를 주요 구조부를 바꾸는 경우, 여기 주요 구조부는 여기에 정의를 해놨고요. 로봇에 관련된 뭐 매니플레이터라든가 뭐 동력, 그다음에 주요한 회전부의 구동부. 물론 이게 여기 이제 변경이라는 말을 썼지만 변경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뭐 예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들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법에서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노동부에 이제 민원 신청을 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13년 3월 1일 이후에 이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 당연히 자율안전항 신고를 하고 쓰셔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거는 어떻게 하냐면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3년 3월 1일 이전에 쓰고 있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대신에 단 주요 구조부를 바꾸는 경우는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장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자율안전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자율안전 신고를 했다라는 증빙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건 서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제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판을 꼭 붙여서 로봇에 명판을 붙여서 시중에 유통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같이 이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명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훼손됐는지 또 훼손되거나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저희 사업주가 또 실제로는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단이나 여러 가지 뭐 오므론이라든가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은요. 자율안전하기 신고랑 그다음에 안전인증이라는 그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제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자율안전 확인 신고나 안전인증 대상은요 총 63품목이 됩니다. 63품목.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30개 품목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21년도부터 사람 로봇에 적용되는 방호 장치. 여기에 뭐 우리가 광전자식 방어 라이트 커튼이죠. 그다음에 안전 매트 이 두 개에 한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 좀 맹점은 하나 있죠. 왜냐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주요 방호 장치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뭐 단계별로 뭐 가동허가 장치나 이런 것들은 뭐 단계별로 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또 규제권 안에 넣는다는 얘기고요. 하나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게 13849 다시를 해서 사용 로봇은 뭐 PLT 뭐 결국은 이런 신뢰성 있는 회로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어떤 거죠? 우리가 뭐 라이트 커튼이라든가 안전 매트 그건 뭐냐면 입력과 관련된 일부분만 정부에서 관리하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제어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출력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신뢰성에 대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뒤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물론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로봇이 있고요. 여기에 라이트 커튼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미팅이라는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광전자식 방호 장치, 그다음에 여기 안전 매트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21년 6월 기준입니다. 6월 1일부터
생산 제작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물론 저희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사업장에서는 이 산업 로봇 셀에 이런 게 적용되어 있는지 안전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 같이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안전검사를 잘 챙겨야 되겠죠. 안전검사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안전인증을 받았어요. 그거는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항해신고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고요. 안전검사는 저희처럼 사용하는 사업주가, 여기 보면 사업주라고 돼 있거든요. 예, 사업주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는 취지는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제작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장에 제공을 했어요. 그럼 사업장에서 그걸 잘 준수해서 쓰고 있는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율안전항해 신고는 좀 그 검사랑 좀 틀립니다. 같은 로봇인데 자율안전항해 신고는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세 개의 그러니까 직교 좌표 로봇을 포함을 해서 세 개의 관절을 가지는 세 개 삼축으로 돼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관절 형태가 빠집니다. 직선 운동하는 게 빠지고요. 세 개의 회전 관절을 가지는 것만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로봇을 포함을 해서 여기 보시면 로봇에 관련된 이제 부대 설비, 사람 로봇 셀까지 포함을 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요. 안전검사의 주기는 처음에 로봇을 설치하고 나서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한 번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사업장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뭐 활용해서 하신다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아까도 뭐 자율안전항해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산업 로봇에 명판을 붙이게끔 돼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했다라는 필증을 꼭 해당 기계부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물론 로봇을 뭐 유지보수하는 사람 포함을 해서 로봇 관련된 작업을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 포함을 해서 로봇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사업주가 아닌 이상 뭐 안전보건 교육 관련해서 근로자를 하시면 처음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채용시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채용시 교육을 법적으로 8시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회사에 채용이 돼서 8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하는 직무 자체가 뭐 로봇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끔 잡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 근로자가 로봇을 취급하기 전에 이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16시간 이상이고요. 뭐 간헐적 작업이다 그러면 2시간 이상 하셔도 돼요.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장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로봇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총 이제 그 특별 교육 관련된 부분은 총 40개에 대한 작업들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 40개의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은 그러니까 이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이 교육만큼은 꼭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 작업에 투입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과 관련된 작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이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봇 작업 당연히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로봇을 유지보수하게 되면 당연히 동력을 어떤 걸 쓸까요? 전기를 쓰겠죠. 그래서 75V 이상의 뭐 정전, 활선 작업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 정전 관련된 작업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용 로봇은 뭐 보통 뭐 동력을 220V 또는 뭐 380V까지 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두 개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면요. 16시간 이상이라는 거는 로봇의 작업에 16시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전기 작업에 관련된 16시간, 총 32시간이잖아요. 상당히 깁니다. 32시간을 다 받기에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어떻게 이제 해놨냐면 여기 보면 이제 공통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8시간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로봇 작업에 대한 걸 8시간. 물론 이걸 각각 하게 되면 16시간, 32시간을 다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가 기회가 돼서 한 번에 한 달에 만약에 교육을 연속해서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통이잖아요. 이 8시간의 교육 때문에 중복되는 거거든요. 얘 8시간, 얘 8시간. 그래서 얘를 8시간만 받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받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노동부의 감독을 받게 되면 제일 우리가 쉽게 요청하는 게 항상 달라고 합니다. 교육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요. 교육한 거. 그래서 뭐냐면 그거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일지는 한 5년간 보존하셔야 돼요. 근데 보존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일지를 서명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그거를 문서, 디지털 문서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스캔을 떠놓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일지를 작성할 때는 이런 교육 내용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관리를 하시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하나 뭐 이게 장점이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별교육이라는 거는 근로자를 이 위험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한 번만 시키시면 돼요. 이게 반복 교육은 아닙니다. 뭐 관리감독자 교육이나 뭐 정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매 연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받으면 특별히 문제 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나옵니다. 관리감독자. 뭐 관리감독자라면 해당 작업에 뭐 지휘하거나 뭐 통제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을 쓰게 되면 설비의 이제 안전보건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밑에 이제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를 보게 되면 15조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의 교시 작업은 실제로 아무래도 로봇하고 내가 직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해당 교시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에 단이란 말이 들어가요. 단. 동력을 차단하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이 차이는 하나는 내가 로봇의 동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시 장치를 들고 가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충돌이나 끼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거고, 자 동력을 차단하고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하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력을 차단한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보면 한 법에 정한 건 3가지가 되고요. 이건 최소한이죠. 법에 정한 거는. 나머지는 뭐냐면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더 항목들을 추가해서 관리감독자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법에서 정의한 3가지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외부 전선의 뭐 피복, 외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거는 감전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전 사고 때문에 그거를 손상됐는지 케이블의 절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얘기고, 뭐 매니폴레트의 작동의 이상 유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로봇을 교시 작업하기 전에 실제로 뭐 교시 장치에 의해서 로봇이 정확하게 안전한 속도로 제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제동 장치, 브레이크죠. 로봇의 브레이크, 제동 장치, 그다음 비상 정지. 실제로 비상정지를 눌러서 내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확인하라고 돼 있고요. 물론 이게 법에는 관리감독자가 이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남기라는 얘기는 없어요. 대신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감독자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업무를 했는지는 점검일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증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자가 그 업무를 하고 있게끔 그렇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표지입니다. 이 얘기는 좀 안 하셨는데요. 이게 참 쉽다면 쉬운 얘기고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표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지 붙이는 이런 거잖아요. 왜 붙일까요? 로봇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첫 번째 위험성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나온 이제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법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법에서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아마 로봇에 붙인다 그러면 뭐 금지라든가 경고라 지시 이 3가지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뭐 로봇에 뭐 안내 표지를 붙이거나 화학물질을 쓰는 실제적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에 대한 표지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쓰는 사업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가지의 언어가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 순수한 한글이랑 뭐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이라면 태국어가 같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업장에 가보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80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기계기구들에 대한 방호 조치예요. 물론 여기 기술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고정식 가드, 뭐 연동식 가드,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아마 매칭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법에서 말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작동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회전하게 되면 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침형으로 하거나 뭐 덮개를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물림점이 있으면 당연히 뭐 덮개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런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죠? 점검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조치하고 보건 조치는 아까 제가 38조, 39조 법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오전부터 지금까지는요 거의 안전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건 조치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건 조치는 이제 로봇에서 어떤 게 있냐면 로봇을 가지고 막 용접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길까요? 휨이라든가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거는 근로자가 흡입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국소배기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뭐 용접을 안 하면 좋겠죠. 또 아니면 용접을 하더라도 뭐 용접봉이 또 유해 물질이 적게 나오는 걸 쓰거나 또는 뭐 유해광선, 아무래도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파장대에 유해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저도 여기 보건 조치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게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를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작업계획서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로봇을 쓰게 되면 이제 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0V 이상 또는 250VA 이상의 이제 전기를 우리가 쓰게 되면 로봇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보시면 뭐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내가 만지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내가 유지보수 인원이라면 작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작업계획서를 쓰고 여기 보면 이제 근로자에게 알려라고 돼 있습니다. 알려라. 근데 이 알려라라는 게 참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 게시하는 것도 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교육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해당되는 근로자들한테 이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만들어놓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뭐 나중에 교재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셔도 될 거고 법적 사항이니까. 근데 내용들을 좀 취지를 좀 들여다보면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전기 작업할 때 어떤 위험성이죠? 감전입니다. 그래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절차를 준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 보호구를 써야 되며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뭐 각자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 사업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런 교육 절차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운전 시작 전 조치라든가 뭐 방호 장치 해체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 로봇에 여러 가지 뭐 안전 장치라든가 방호 장치들이 이제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쓸 때 방호 장치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호 장치 결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정비한 후에 이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일단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다 하면 그 기계를 수리할 때까지 그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아마 이 두 번째는 저희 회사도 그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다 해서 그 생산을 해야 되는 설비를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까지 생산 안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얘기고요. 뭐 그걸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아마 이것들을 유지보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2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로봇을 유지보수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때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라고 돼 있어요. 정지. 물론 기계가 움직이는 데 들어가서 유지보수하거나 뭐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계를 운전을 정지를 해야 되고요. 밑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운전을 정지를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해요. 근데 제3자, 내가 아닌 제3자가 내가 안에서 일하는지 모르고 동료가 그 기계를 모드를 변경하거나 재기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 락아웃하고 태그아웃, 그러니까 꼬리표를 달라는 얘기예요. 락아웃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잠금 장치, 열쇠를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잠그고 그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내가 유지보수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직접 와서 그걸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뭐 3명, 4명, 5명이 탈수죠. 그러면 뭐냐면 그 잠금 장치는 각자 내가 갖고 가야 돼요. 뭐 대표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4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명이 다 왔을 때 이거를 풀고 다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전기 작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기 작업할 때는 정전 작업을 해야 되겠죠. 로봇의 전기를 컨트롤러의 전기를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끄고 전기 작업할 때 또 어떤 사고들이 있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딘가 가서 배선을 확인하거나 전기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왜 컨트롤러의 전원이 꺼져 있지라고 생각하고 전원을 다시 투입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전기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감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 결국은 뭐냐면 전기를 끄고 내가 직접 뭐 배선용 차단기라든가 뭐 패드락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재기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잠금 장치와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교시 작업입니다. 뭐 교시 작업은 아까 전기 작업할 때 작업 절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로봇의 어떤 조작 방법이라든가 순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로봇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교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2명 이상 하게 되면 어떤 뭐 나와 내 동료와 다른 분이 의사 전달에서 생길 수 있는 미스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호 방법들, 그다음에
어떤 이상이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어떻게 비상정지를 누르고 어떻게 내가 동료를 구할 수 있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로봇의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의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는 여기서 2번과 3번에 항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로봇을 끄고 전원을 끄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전원을 끄고 하다 보니까 아까 또 기동 스위치에 또 잠금 장치나 작업 중이라는 이제 표시를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23조는 아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면 이건 계속 반복해도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법의 내용도 포함을 하면서 이제 안전검사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넣는 거고요. 자, 방책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뭐 펜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책이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법이 언어가 좀 순화가 되면서요.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같은 경우는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설치하는 목적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위험한 기계기구와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거죠. 격리를 하는데 자,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도구를 사용해서만 개방할 수 있게끔. 아까 고정식 카드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뭐라 했죠? 방책의 높이.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까 계구부도 말씀드렸어요. 계구가 밑에가 높다면 물론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넘어가는 것까 자, 위로 넘어가는 방책을 1.8m까지 했는데 밑에 틈새까지 그렇게 막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건데요. 충분히 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어떤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급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틈새야 되는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방책을 일부 제거를 하고 뭐 재료를 투입하거나 배출해야 되는 일부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광전자식 방호 장치를 써야 되겠죠. 또는 자동화된다고 했다면 뮤팅이라는 걸 써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당연히 뭐 비상정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는 아마 보편적으로 비상정지 스위치가 몇 개 들어갈까요? 컨트롤러에 하나가 있을 거고 교시 장치, 펜던트에 하나가 있겠죠. 최소 그래서 2개는 아마 제공이 될 거고요. 로봇 셀에도 이제 방책에도 설치가 되겠죠. 그거는 뭐 근로자가 유지봐서는 동선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어반은 당연히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아까 만약에 이 상태까지 해놓으면요, 실제로 산업재해는 날 수가 없어요. 왜? 로봇은 로봇대로 움직일 거고 뭐 양산하니까요. 근데 결국은 뭐가 문제가 생기죠? 들어가서 이걸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예, 뭐 윤활도 해야 되고요, 파츠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다치는 사람은 유지보수 인원들인 거예요. 생산 인원보다는. 그럼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여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하고 부딪힘이나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유지보수하기 위한 문에는 연동식 가드, 그러니까 인터락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락은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의 구조는 옆으로 열리거나 또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한 쪽으로 문을 열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안전 검사할 때 다 확인하는 사항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 얘기인데요. 전기 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전부의 방호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그 위험 전압에 대한 부분을 정의는 해놨어요. 이게 법에 보면 숫자로 정의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대지 전압 30V 이하는 뭐 여러분들 절연 보호구나 기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30V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만약 노출 충전부가 있으면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게끔 제어반을 열어서 뭔가 확인하다가 서로 신체 일부가 거기에 닿으면 어떻게 하죠? 네, 감전사고입니다. 왜 감전사고가 특히 또 문제냐면 여러분들 끼임 사고나 이런 거는 보여요. 로봇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것 한데 전기는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오감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전되면 죽고 나면 알죠. 죽는 순간에 아 짜릿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직접 접촉 금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보호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간접 접촉은 뭐냐면 자 내가 전기에 이제 여기 그림에처럼 모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다 보면 누전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으로 전기가 흘러서 2차적으로 내가 외함에 접촉됐을 때 감전될 수 있는 거를 간접 접촉에 의한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간접 접촉은 누전 차단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중 절연 구조를 사용하거나 직접 접촉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절연 덮개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사업장에 이제 저희 뭐 자회사에 이렇게 다녀보면 제어반을 열어봤을 때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또는 운영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제한된 시간에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처음부터 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많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ISO 아까 12100, 뭐 13849-1, 뭐 로봇에 관련된 규격들, 뭐 좀 더 전문화된 부분이고 아직 법하고 괴리감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법을 잘 들여다보고 걔를 갖다 매칭을 시키면요 서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법에서 뭐 일부 좀 정의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 그런 어떤 해외 규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안전 대책을 뭐 제작하거나 또는 운영하실 때 뭐 접목하신다면 충분히 사업장에서 무죄,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뭐 일반적인 제가 했던 건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